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최덕사입니다. 자, 환급률 이대로 못 간다. 금융당국 단기납 정신 재무 영향평가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환급률 이대로 못 간다.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금융당국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냈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해지율 가정 변경할 때 재무 영향 변동성 파악을 하려고 16일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재무 영향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는데 10년 시점 해지율, 해지 환급률 119.6% 이상 상품을 판매 중인 회사들한테만 아마 보낸 걸로 알려졌어요. 자, 이게 이제 보험개혁회의에서 이제 무저해지 단기납 중심보험 해줄 가정치를 만들었고 이제 송부를 했잖아요. 요 가이드라인 가정치로 해라 이렇게 회사별로 막 나름대로 하지 말고. 자, 생보나 제각각 사용 중인 단기납 해줄 가정에 대한 객관화로 이제 계리적 가정을 변동을 하면 재무 변동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한 거죠. 자, 현재 당국은 보험사들이 이익확보를 장밋빛 해지율 과정을 사용했다고 이제 의심하기 때문에 이제 저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험개혁회의에서 경험치가 집적되지 않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과정을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해지율 가정치를 설정해라 그랬답니다. 우리나라는 경치가 없으니까 선진국 사례에 비추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생보사들의 재무 영향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죠. 납입 중 해지율은 경험치가 충분히 집적된 경우 경험 통계를 사용하지만 집적되지 않는 것은 노그 리니어 모형으로 추정한 해지 이후 적용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필요 없을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어떤 추정을 하는 건데 이런 모형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 뭐 계리인이 아니니까 우리 거의 계리인 출신이 우리 차은희 국장이 있어서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표준형 납입 후 유지율을 기본적으로는 표준형은 이런 뜻이 아니고 표준형 납입 후 해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 납입 후 해지율을 준용을 하는데 납입 완료 직후에는 납입 완료 직후가 되면 이제 뭐 5년이다 옛날에 우리 판 거 그럼 5년 60개월, 61개월 딱 하면 예를 들면 105%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납입 완료 전까지 해지를 않고 있다가 납입 완료 직후에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율이 상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효과도 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25회차 유지를 좋다 그러는데 26회차에 다 깨는 그런 짝퉁 계약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야 된다 이거지. 유지 보너스 직전에는 유지 보너스를 이제 뭐 7년, 10년 지나서 유지 보너스를 줘가지고 그 보너스 때문에 갑자기 환급률이 올라가거든요. 해지 환급률이. 그래서 그거 받기 전에는 당연히 해지를 안 하겠죠. 해지를 미루겠죠. 그래서 유지 보너스 직전 1년에는 해지율이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단기납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성으로 컨셉으로 주로 판매한 건 사실이잖아요. 컨셉으로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던 그 저축성 컨셉으로 해약금이 급증하는 10년 시점 해지율 시나리오 해지율이 막 10년 시점에 팍 올라갈 거다 상승을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실 이거는 분석을 따라가지고 해지를 안 하는 경우 아마도 FP들이 그걸 판 FP들이 그때까지 있다면 가서 해지를 권유하고 다른 걸로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 판 지회이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서 왜냐면 그 이후로는 그 수익률 환급률 상승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유를 하는 것 같이 저는 그 행동 경제학 같은 건가 이걸 반영을 하면 이게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 해지율이 있는데 여기에 1, 2, 3안이 일하는 30%, 40%, 50%까지 추가적으로 해지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유동성 분석을 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거 깨고 딴 거 팔려고
그런 것과 반영하면 예상 해지율보다 이 더 나왔을 때는 어떡하냐. 30, 40, 50 이거 당연히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주문하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아마 당연히 봉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아름다운 가정치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판매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CSM은 자, 도입 후에 새롭게 등장한 수익 지표죠. 그래서 현재 보험사 순이익의 근간입니다. 근데 보험사가 수익을 파는 보험료가 얼마나 이익을 낼지를 보여주는 건데 장래 이익을 결정짓는 이게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보험계약 유지율, 그 다음에 경과 손해율, 그 다음에 사업비 얼마나 쓰냐, 이거 경제적 변수와 운영자산 이익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CSM 변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수익성이 좋은 상품을 판다 해도 유지율 등으로 유입되는 예정 수입이 만약에 유지율이 안 좋으면 예정 수입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율 사업비 등으로 이제 예정 비용이 또 늘어나면 CSM 확보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CSM 확보가 줄면 실제 이익인 상각될 CSM 이익도 상각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CSM 규모 변동과 새로운 지급료로 킥스죠. 이게 옛날 RBC 같은 게 달라져 가지고 이게 좋으면 배당을 하고 나쁘면 이제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달라진다. 그 이제 배당을 많이 하려 뭐 그걸 떠나가지고 증자를 해야 될 이슈가 있는 많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생보사들은 이걸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 이 규모가 달라진 거다. 자, 특히 이제 저축성 컨셉으로 판매한 장기납 종신보험은 10년 뒤에 아마 대량 해지가 발생하면 한 번에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고 예상되는 CSM이 주니까 생보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감독 당국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생보업계 재무팀장은 이번 당기납 중심으로 재무영향 분석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지를 반영한 보험사들의 대응은 달라질 거라고 보이신다. 낙관적으로 반영한 데들은 이제 이걸 좀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낙관적으로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환급률이나 사업비를 많이 못 쓰게 되는 거죠. 수수료 실적을 많이 못 쓰고 환급률을 낮춰야겠죠. 예. 뭐 안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 경쟁이 없으니까 좀 덜 팔리겠죠. 자, 현재 통계에 따라서 현재 10년 시점 환급 최고치가 5년, 7년 모두 이제 한 10년 시점은 124.7%죠. 그리고 119점 몇 프로 넘는 데는 내라 그랬고 원래 130% 넘던 데가 이만큼 다 낮아진 상태고 뭐 현재 이 수준 정도는 생부산으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높은 데가 124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근데 당기납 중심 보험이 급격히 환급이 낮아지고 또 비용을 적게 쓰기 위해서 시책 수수료가 낮아지면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시장이 계속 축소될 가능성은 좀 많다. 그러나 또 매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을 한다고 할지 뭐 이러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뭐 연착륙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저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